모수리 여사는 홍만대가 입원한 병실 앞에서 퀸즈가 가족들을 단칼에 쫓아내고 병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경을 헤매고 있는 홍만대를 바라보며 욕을 하기 시작하는 모수리. 멍청한 노인네 같으니라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야지. 하지만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길 바랄게요. 30년 동안 노인네 뒤치다거리한 대가로 퀸즈그룹 정도는 받아가도 되잖아. 부디 저승에서는 가족들을 좀 챙기세요. 모수리는 끔찍했던 첩생활을 뒤로하고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무궁무진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좋아하지도 않는 홍만대 옆에서 수발을 들었던 것과 홍범자를 비롯한 홍씨 가족년놈들한테 갖은 모욕을 당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이제서야 되돌려받는다는 생각에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 있었죠. 아들인 윤은성은 1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는 퀸즈그룹의 회장, 모수리 자신은 퀸즈그룹의 대표이사로 군림하면서 퀸즈를 완벽하게 지배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홍만대의 치료를 맡은 담당 의사가 병실 문을 열고 두 사람이 있는 병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아주 가식적으로 홍만대를 걱정하는 척하는 모수리 여사, 선생님, 우리 회장님 깨어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던 터라 깨어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의식을 차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수리는 홍만대가 산송장처럼 누워있기를 바랬지 의식을 차리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 의사가 병실 밖으로 나가자마자 홍만대를 마치 벌레 바라보듯 매섭게 노려봤어요. 주식 이결권을 대신 행사하기 전까지만 홍만대가 살아있고 그 후에는 적당하게 죽어주는 것이 모수리에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담당 의사 말대로 홍만대가 기적적으로 깨어나버리면 법정 대리인 자격도 상실될 테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따라서 홍만대를 어떻게 할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노인네 이거 깨어나면 골치 아픈데 의결권 행사가 끝나면 호흡기를 빼던가 해야겠네. 30년 전에 진짜 모수리를 죽이고 모수리란 이름을 훔쳐서 신분을 완전하게 세탁했던 것처럼 그녀에게 사람을 죽이는 것은 딱히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인 윤은성이 자신을 데려다 키워준 양부모를 죽인 것을 보면 엄마인 모수리의 무자비함을 빼다 박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적당한 시점에 홍만대를 제거하기로 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수리 여사.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만대가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바지 주머니 속에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이 녹취되고 있는 녹음펜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 홍만대는 믿었던 큰아들의 배신을 경험하면서 설령 그 사람이 가족이라도 하여도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깨어있는 시간만큼은 늘 녹음펜을 지닌 채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일전에 독일에서 돌아온 백현우와 대화를 나누면서 볼펜을 딸깍딸깍 누르는 모습이 카메라의 정면으로 클로즈업된 적이 있었는데 이 볼펜이 극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걸 넌지시 알려준 거라고 봐야겠죠. 모수리가 장기 아래 독약을 묻히는 바람에 홍만대가 독약에 감염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만 의식이 없어지는 와중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머니에 있는 녹음펜을 작동시킨 건데요.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되면 이 녹음펜이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모수리로 하여금 죗값을 치르게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이죠. 다행히 홍만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볼펜에 녹음 기능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별 생각 없이 홍만대의 주머니에서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대략 한 달여간의 시간이 지나도록 홍만대의 녹음펜은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은 채 계속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늘도 홍만대를 불쌍히 여겼던 걸까요? 원래대로라면 적어도 3개월 동안 의식이 없어야 정상이었는데 홍만대는 얼마나 원통했던 건지 기적적으로 한 달 만에 의식을 차립니다. 미세하게 실눈을 뜬 채로 병실 안을 둘러본 홍만대는 모수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요. 다행히 병실 안에는 퀸즈그룹 법무팀 소속 한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홍만대가 눈을 뜨고 움직이기 시작하자 화들짝 놀라는 한 변호사. 아니 회장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 지금 당장 담당 의사를 불러올게요. 그러자 한 변호사의 손을 잡더니 고개를 가로짓는 홍만대. 어떻게 키워온 퀸즈그룹인데 회사를 홀라당 모수리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홍만대는 1분 1초도 이곳 침대에서 산송장처럼 누워있을 수만은 없었고 의식을 차린 지 채 5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녹음펜부터 찾는데요. 한변, 혹시 내 주머니에 볼펜이 있었는데 본 적 없었나? 볼펜 말씀이세요? 아, 여기 있네요. 그러자 볼펜을 간신히 부여잡고 조심스럽게 재생시켜보는 홍만대. 한 변호사는 홍만대와 평소에도 가깝게 지내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망설임 없이 재생 버튼을 눌러보는데요. 다행히 볼펜 속에는 모수리가 홍만대에게 중얼거렸던 모든 말들이 정상적으로 녹음되어 있었죠. 아니 이럴 수가, 이게 녹음기였군요. 한변, 한 가지만 부탁하세.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이 볼펜을 백서방한테 좀 가져다줘. 모수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야.
한 변호사는 어찌됐든 현재 퀸즈그룹의 대표이사는 모슬이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대표이사인 모슬이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홍만대에게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구두 닦기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홍만대 회장을 오래전부터 존경하고 있었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지 않고 퀸즈그룹에서 일하겠다고 다짐했던 것도 홍만대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된 결정이었거든요. 게다가 윤은성과 모슬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퀸즈그룹을 손에 넣었다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차지했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던 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홍만대가 퀸즈를 되찾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요. 걱정 마십시오. 안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홍만대의 녹음펜을 들고 백현우에게 불이 나게 달려가기 위해 한 변호사가 병실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이렇게 귀신 같은 타이밍에 모슬이가 들어옵니다. 당연히 홍만대는 의식이 돌아왔음에도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어요. 홍만대가 멀쩡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모슬이가 가지고 있던 의결권 대리권하는 그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30년간 준비한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테니 홍만대를 그 자리에서 없앨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죽기 전에 모슬이를 감방에 쳐넣어야만 제명이 죽을 수 있는 거지. 이대로 죽을 순 없다고 생각하면서 의식이 없는 척 연극을 하기 시작하는 홍만대. 눈치가 빨랐던 모슬이는 미묘하게 달라진 병실안 공기를 느끼고 곧바로 이상함을 감지하는데요. 분명 병실 쪽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여기서 난 소리가 아닌가? 같은 시각 백현우는 홍만대가 한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볼펜을 받아들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청취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기 아래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독약을 묻혀서 홍만대를 혼수 상태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녹취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짓까지 저지를 수 있어? 절대 용서 못해. 일단 모슬이가 홍만대를 고의적으로 독에 감염시킨 것은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곧바로 경찰에 증거를 제출하여 감방에 집어넣을 수 있었지만 백현우는 홍만대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고작 살인미수죄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살다가 적당한 시점에 보석으로 풀려날 텐데 홍만대가 이걸 바라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보다는 지난 30년 동안 모슬이가 저지른 모든 악행들을 박박 긁어모아서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게 하는 것을 간절히 바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생각난 것이 바로 모슬이의 원래 이름 오순영이란 이름이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법망이 허술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의 신분을 훔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찬찬히 살펴보다 보니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짜 모슬이가 사망한 시점과 오순영이 모슬이의 이름을 훔친 시점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것. 설마 오순영이 모슬이를 죽인 건가? 할아버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슬이라면 못할 것도 없겠지. 그 순간 백현우는 홍만대가 건네준 녹음펜과 진짜 모슬이의 과거 기록을 가지고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일단 오순영이 모슬이의 신분을 훔친 건 자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모슬이가 홍만대를 죽이려 했다는 걸 증명하면 오순영이 모슬이를 죽였다는 것도 재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경찰서에 정식으로 모슬이를 고발하고 기고만장했던 모슬이는 살인죄와 살인미수죄 혐의를 받고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되죠. 하지만 모슬이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었고 얼마가 되든 계속 돈을 들이부으면 사람 한 명 죽인 죄쯤이야. 보석으로 쉽게 풀려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홍만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홍만대의 주식 이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모슬이는 아들인 윤은성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야 했는데요. 친엄마 모슬이가 갑작스럽게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윤은성은 모슬이의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렇게 유리막을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는 윤은성과 모슬이. 은성아, 나 빨리 좀 빼줘. 답답해서 못 지내겠어. 너가 힘 좀 써주면 금방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니 은성아, 갑자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어머니는 30년 전에 저를 버리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버릴 차례죠. 앞으로 두 번 다시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뭐라고? 아니 은성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윤은성은 어렸을 적 자신을 버린 모슬이를 마음속으로 정말 많이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멀쩡히 있는 개를 죽이고 키워주신 양부모를 죽여버릴 정도로 무자비한 인간으로 자랐던 것은 부모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하게 자랐다면 이런 괴물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퀸즈그룹을 손에 넣는 날이 오면 모슬이와의 인연을 끊기로 다짐했던 것이죠. 게다가 모슬이는 홍만대의 가족을 끔찍이도 싫어하기 때문에 홍혜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윤은성에게 걸림돌이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모슬이는 진짜 모슬이를 죽인 살인죄와 홍 회장을 죽이려고 했던 살인미수죄,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친 것에 대한 죄까지 모두 합쳐져서 무려 3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무려 30년 동안 기다려온 계획이 성공하자마자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됐으니 따지고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